열국집 춘추전국시대의 시즌2 전국시대 이야기입니다. 존왕양이라는 명분을 갖고 춘추리그의 맹주인 패자가 주도해온 어떤 춘추시대와는 다르게 전국시대는 소위 이제 캐삭방이라고 하죠. 캐릭터 삭제방. 상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시기가 옵니다. 전쟁도 그냥 승패만 가리는 춘추시대와는 다르게 상대 진영이 전멸할 때까지 싸우는 선멸전의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이제 뭐 천자, 제후, 신하의 기존 시스템도 완전히 무시하고 신하가 군주 뒤통수를 쳐서 나라를 빼앗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도 부국 강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전의 시스템을 허물고 혁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국시대를 보면은 그 혼란스러운 시대가 조금씩 흐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피처폰이 판치던 시대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겨납니다.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은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냥 기업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잘 만들던 기업들이 야, 이제 진짜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를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뒤로는 기업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혁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기능도 넣어보고 저 기능도 넣어보고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는 누가 먼저 혁신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혁신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시기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치열한 혁신 경쟁을 하다가 결국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구조조정되기 시작하고요, 메인 기업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오는 헤게모니는 뭐냐? 1등에 붙을 거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끼리 뭉칠 거냐 라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합병, M&A 또는 MOU, 업무협약 등등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은 뭐가 되느냐? 바로 합종 연횡의 시기가 되는 거죠.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실질적으로는 안드로이드와 갤럭시 동맹과 애플 생태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장이 클 경우에는 합종 연행을 하다가 두세 개 기업이 독과점을 하는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장이 생각보다 작을 경우에는 한 기업이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한 기업이 그 시장을 통일하는 독점 시장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를 전국 시대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원전 5세기 초중반부터 기원전 2세기 후반까지 약 250년의 중국의 전국 시대를 크게 4시기로 쪼개려고 합니다. 아까 다 말을 했죠. 첫 번째, 패러다임의 전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혁신기, 세 번째는 합종 연행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 개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중국스럽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바로 변법의 시기가 되겠죠. 전국시대는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시작을 해요. 물론 역사책마다 시작을 달리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전국시대의 시작을 몇 년도로 볼 것이냐, 진짜 전국시대의 시작을 어떤 사건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물론 그 사건들은 전부 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자는 누구였죠? 월나라왕 구우천이 오나라왕 부차를 죽이고 이 오나라를 아예 멸망시킨 기원전 473년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월나라도요, 나중에 국력이 쇠퇴하면서 초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현대 유니콘스 같은 찐나라가 나중에 쪼개져서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찐나라가 분열한 기원전 453년을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치통감에서는 이 찐나라를 멸망시킨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주나라 천자가 제후로 인정해준 기원전 403년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해요. 찐나라를 3분할한 SK, 키움, KT, 아니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를 삼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요,
강상과 여상이 세운 이 제나라의 모기업이 바뀐, 아니 왕족이 전씨로 바뀐 기원전 386년을 전국시대의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결국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신하가 군주의 뒤통수를 치고 또는 나라끼리 캐삭방을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뭐가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제후국들은요, 주나라 천자를 개똥만도 못하게 보는 전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형성된 전국시대에는요, 7개의 나라들이 캐삭방을 주도합니다. 전국시대를 주도한 7명의 영웅이라고 해서 전국 칠웅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나오는 칠웅은요, 사람이 아니라 7개의 나라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기업이 바뀐 전통의 강호 제나라, 그 위에 한방을 갖고 있는 변방의 도깨비 연나라, 중원의 찐나라를 3분할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전국시대부터 강호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진시황제의 친나라, 남쪽의 변방에서 강호 역할을 하던 초나라가 전국시대의 메인 플레이어 7나라입니다. 그렇게 기원전 4세기가 되어 국가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진짜 죽어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연락의 혁신, 변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바로 변법을 주도한 그 개혁가 아니면 장군들 중심으로 보면은 좋습니다. 각 나라의 스티브 잡스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국시대 초기를 주도한 거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삼진 중 한 나라였던 바로 위나라입니다. 이 위나라에서는 위문후라는 성군이 등장해서 이회라는 재상을 등용하고 개혁을 단행을 하죠. 그리고 오기 라는 장군을 임용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전이맨,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풍운하가 바로 이 오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병법서의 투톱이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이거든요. 여기서 오자병법을 지은 게 바로 이 오기입니다.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손자병법과 오자병법 아는 척하기입니다. 손자병법은 당연히 손씨가 지었겠죠. 춘추시대의 손무가 지었다고 합니다. 함녀와 오자서와 함께 오나라를 춘추시대의 패자로 만든 그 명장. 오자병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전국시대의 오기가 짓습니다. 그럼 당연히 춘추시대에 나온 손자병법이 먼저 나온 거겠죠. 스타일도 다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 그 이상의 어떤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근데 이에 반해서 오자병법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과 병법이 중심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을 넘어선 담론을 다루다 보니까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정치, 외교, 인용, 처세술의 교과서로도 아직까지 손자병법이 이름을 날리고 있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오자병법이 철기 생산력이 늘어난 전국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전투 중심적인 병법서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오기 이야기로 한번 넘어오시죠. 오기가 엄마가 그렇게 위독하시는데도 재상이 되기 전까진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에서 처음 벼슬 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누라가 제나라 사람이라고 제나라의 전쟁에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 출신의 마누라를 죽여버립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지만 결국 노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오기는 위나라로 떠나고 거기서 위나라의 최전성기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위나라에서도 재상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때려치고 초나라로 갑니다. 그 초나라에서 결국 재상을 지내면서 많은 개혁들을 해요. 그렇게 초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자신을 등용한 초나라 도왕이 죽자 오기의 반대파가 오기를 죽이려 합니다. 이때 오기는요, 나 혼자서는 못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초나라 도왕의 시신을 껴안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기에게 화살을 날린 그 신하들은 결국에는 초나라 도왕의 죽은 시신에도 화살을 날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때 오기에게 화살을 쏜 신하들은 모두 다 숙청이 됩니다. 오기는 죽어가면서도 복수를 하는 셈이죠. 그러나 오기 덕분에 국력이 떡상한 초나라는 오기가 죽고 변법 이전, 그러니까 혁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초강대국이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잘 나가는 위나라와 관련된 두 명의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방연과
손빈이라는 인물입니다. 우선 이 두 명은요, 그 귀곡자라는 사람의 제자라고 합니다. 귀곡자는요, 찐나라 사람인데 그 청계산의 귀곡산장에 살면서 귀곡선생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천문, 지리, 병법, 처세술에 능통했고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무슨 메가스터디 원장, 전국시대의 손준 같은 인물 같죠. 우선 먼저 출세한 거는 이 방연입니다. 잘 나가던 위나라의 장군으로 등용이 됩니다. 뒤이어서 손빈도 방연한테 가서 형, 저 벼슬 좀 하고 싶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출세력이 굉장히 강한데 방연이 이 새끼 데리고 있으면 결국엔 추월당하겠다 라는 생각에 손빈을 모함해서 안진뱅이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안진뱅이가 된 손빈은요, 미친 척을 해서 방연이라든지 위나라 사람들을 속이고 제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제나라로 도망을 간 손빈은 제나라의 장군인 전기라는 장군의 책사 군사로 참여해서 활약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위나라와 제나라가 붙습니다. 손빈이 방연에 대한 복수혈전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위나라와 제나라가 싸우던 마릉 전투에서 방연이 이끌던 위나라 군대를 손빈은 유인하다가 기습을 해서 방연을 죽입니다. 이때 전설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방연이 죽을 곳, 즉 손빈이 위나라 군대에 기습을 할 그 지역의 한 나무에다가 손빈이 미리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방연사 어차수지하, 방연은 이 나무 아래서 죽는다. 이 간지나는 복수 에피소드 아닙니까? 참고로 손빈은요, 손자병법을 지은 손모의 후손이라는 말도 전해지는데요. 원래 공부는 유전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마릉 전투 이후로 전국 시대의 주도권은 위나라에서 제나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오기와 방연, 손빈이 이렇게 뛰어놀던 같은 시기에 서쪽에서는 변방에 있던 이 친나라가 혁신과 변법을 통해서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친효공 때 그 유명한 개혁가인 누구? 상황을 등용해서 국력이 떡상하고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상황은요, 법으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다라는 법가 개혁가의 대표 주자죠. 상황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작법자패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죽는다라는 뜻인데,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는 사자성어랑 비슷합니다. 친효공이 죽고 이 상황의 반대 세력에게 상황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그렇게 상황이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본인이 만든 법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신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상황한테는 비극이지만은 친나라한테는 희극이죠. 오기가 죽고 예전으로 돌아간 그 어떤 초나라와는 다르게 친나라는 법을 만든 상황이 그 법에 의해 죽어버렸으니 상황의 변법, 상황의 개혁을 그 누구가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고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이후 친나라는 효공의 아들 예문왕 때부터 왕을 칭하고 강대국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때문에 상황은요,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 북송시대 송나라의 왕한서, 그리고 명나라의 장거정 등등과 더불어서 중국사의 이름을 남긴 4대 개혁가로도 칭송을 받아요. 한나라의 개혁가 신불해라든지 조나라 무령왕의 호복개혁 등등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4세기 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친나라가 전국 시대를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합종연행의 시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1등인 친나라에 붙어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2등에서 7등끼리 연합을 해서 이 친나라를 털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두 명의 재상은 바로 소진과 장의입니다. 합종연횡이라는 사저성어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참고로 이 소진과 장의도요, 방연과 손빈을 가르친 귀곡자의 대표적인 제자들이라고 하네요. 종과 횡, 그 맨날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가 가로고 뭐가 세로였지? 시베리아 횡단열차라 그러잖아요.
종단열차라고 안 그러잖아요. 횡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세로로 생겼는데 실제로는 얘가 가로예요. 반대로 종은 되게 가로로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반대로 세로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횡은 반대로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전국시대의 합종연행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서쪽에 있는 친나라에 대항을 해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세로로 합치자, 연합하자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소진의 합종책이 되는 겁니다. 소진은 결국에 이 나머지 6나라를 설득해서 육국동맹의 재상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서쪽에 있는 친나라랑 연합을 해서 우리 같이 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친나라 장의의 연횡책이 되는 겁니다. 장의는요, 실제로 2, 3등을 다투던 이 제나라라든지 초나라의 연합을 깨버리는 그런 책략도 보이곤 해요. 이들의 책략을 따와서 나라들끼리 이렇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합 집산을 가리켜서 합종연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외교수를 묶어서 합종연횡가 또는 종횡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사가 스포일러라서 뭐 거짓말도 못합니다. 이제 남은 건 결국 뭐다? 이 진나라가 통일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전국시대 통일전쟁기는 바로 하기 아까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과연 어떻게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었을까요? 통일기에는 어떤 명장들이 나와서 활약을 하게 되었을까요? 진시황제는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까요? 진나라의 통일전쟁기가 나오기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2번 더 보세요.